지금 시동이 잘 안 걸리죠. 제가 이거를 오늘 알았는데 주행할 때는 몰랐거든요.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점화 플러그를 의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점화 플러그가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고, 그리고 낮에는 몰랐는데 그 밤에 켜보니까 라이트가 밝지가 않고 그 계기판에 들어오는 불도 악셀을 당기면 밝아지고 악셀을 당기지 않으면 계기판의 불빛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약하고 그게 배터리가 없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면 시동 걸리고 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천 장원 읍내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냥 오늘은 심심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에요. 아까는 음성에 다녀왔고 비를 맞고 오토바이를 주행하고 다녔었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도 도로에 빗물이 있다 보니까 빨리 달릴 순 없고 그냥 천천히 장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드라이브 하고 싶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집돌이라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집에만 있어도 사실 크게 심심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습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자연인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일도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성경책도 읽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그러고 사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그냥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원래 제가 조금 역마살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집에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밖으로 도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도 많이 다녔었고, 제가 작년 말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1년 정도 우즈벡에 살다 왔거든요. 그때 우즈벡에 살 때도 되게 답답했던 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공장집 이렇게만 살았던 거예요. 그때 약간 집에 있는 게 습관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좀 돌아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고 혼자 있는 게 약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 노는 게 나름 재밌어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이 제가 그냥 블로그 대신에 그냥 저의 일기를 남기려고 브이로그를 그냥 찍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를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단 저의 일상의 기록이죠. 그리고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스스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짓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찍어 놓는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아프리카에도 살았었고 해외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별로 기록을 남겨놓질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에 남겨놓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오면 좋죠. 나오면 다 수익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 농막을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봤거든요. 저 멀리도 농막이고 잔디밭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저기 텐트도 쳐놨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아마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요즘에도 계속 유행일 수도 있는데 농막을 설치하고 그냥 세컨하우스로 쓰는 거죠. 그게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생기더니 유행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이 넘었나? 인터넷에서 저도 세컨하우스 만든 거 사람들이 컨테이너 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세컨하우스를 농막으로 지으려고 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제가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요. 왜 멈췄냐면 장원에 게이트볼장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게이트볼장은 처음 봐요. 뭐 서울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어르신들이 엄청 와서 게이트볼을 즐기십니다. 잔디밭이라 풍경도 되게 좋아요. 장원에서 저희 동네까지 이 뚝방길을 이용해서 오면은 경치도 좋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좋습니다. 큰 도로로 오면 아무래도 차들도 많고 물론 없는 편이지만 그리고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덤프 트럭들이, 대형 트럭들. 왜냐면 여기가 물류 창고가 많아요. 이 시골에 조심해야 돼요. 오토바이는 특히 위험하죠. 여기는 이천시 장원인데 저 다리 건너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입니다. 이 하천을 사이로 충청도와 경기도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뒀잖아요. 특히 수도권은 몇 시까지. 그때 사람들이 다 감곡으로 넘어가서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노래방도 가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원은 장사가 안 되고 감곡 쪽 사람들만 장사가 잘 돼서 웃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주행하고 왔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역시 배터리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장원 감곡에 기차역이 있거든요. 거기 기차역이 새로 생긴 건데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됐나? 그거 보여드리려고 기차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쭉 몇백 미터만 가면 바로 기차역입니다. 이 기차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여기 기차역을 이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용해 볼 일이 별로 없죠. 이 기차역이 나중에는 저기 남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기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로는 저 남쪽까지 기찻길이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 남해까지 기차 선로가 생기는 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서울 방향으로 가면 장원에서 이천 부발까지 기차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천 부발에서 경강선이잖아요. 경강선을 타면 경강선은 전철이거든요. 판교랑 분당까지 이어져 있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판교에서는 신분당선을 타면 강남까지 12분이면 바로 도착을 하는 코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고 전철 타고 기차 타면 장원까지 서울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불편하죠. 한번 판교에서 갈아타야 되고 또 부발에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니까 두 번 갈아타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길 때 그냥 기차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아니면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는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지도 모르죠. 왜냐면 지금은 이용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해까지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서울까지도 잘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동네를 괜찮게 생각해요. 여기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에서 여기 장원 감곡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신호등 하나 없이 그런 3번 국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여기 차로도 오기 편하고 아직 전철이나 기차로는 오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노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원과 감곡 이 동네가 상당히 그냥 마음에 듭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감곡 쪽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청도기 때문이죠. 장원은 이천시기 때문에 이미 이천시는 하이닉스도 있고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솔직히 배부른 시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하지만 네, 충청도는 틀리죠. 그래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지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산다고 할 때 네, 할인 혜택도 네, 충청도가 조금이라도 더 큽니다. 그런 것들 네. 아니면은 귀촌이 아니라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보다는 네, 충청도가 혜택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장원보다는 네, 감곡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도 네, 감곡에 사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제 친동생도 지금 그 귀농인, 그 청년 귀농인인가? 그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5억 원을 1.5%의 저금리이자 고정금리로 20년 상환으로 갚는 조건으로 귀농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이건 지원은 아니죠. 근데 이것 외에도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에 합격이 되면 그냥 4천만 원에서 최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7천만 원까지도 그냥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출이 아니에요. 그냥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저도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런 정보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정보가 아니죠.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매년 연초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을 좀 날려봤습니다. 공터에서. 드론을 동생이 줬는데 이게 조작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연습을 좀 해놓으라고. 나중에 진짜 드론 날릴 줄 알면은 드론으로 이게 촬영도 할 수 있거든요. 시골 같은데 아니면은 집 같은 거 드론으로 촬영하면 또 나름 멋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드론은 너무 싸구려라 그런지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힘도 약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쫙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질 않나. 계속 날라야 되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드론이. 나중에 드론 연습해가지고 진짜 좀 멋있게 한번 찍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